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서번트 리더십 원년을 섬기고 있는 유성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남 특별연회 감독이신 박용호 감독님을 모시고 잠깐 대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생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목사님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영생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저는 영생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용호 목사이면서 또 호남특별연회를 섬기고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우선 교회 얘기부터 먼저 제가 하면 이 소그룹 사역인데 사실은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교회에 다들 모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은 오히려 소그룹 사역의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4명까지 모일 수 있잖아요. 4명 내지 뭐 익산 같은 경우는 더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가정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듯이 소그룹 사역인데 문제는 이게 죽어있는 그룹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사역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뉴 노멀 시대 목회대회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소그룹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이 어떻게 그 소그룹 사역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들이 너무 관리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그룹이 죽어갑니다. 근데 사역 중심으로 움직여서 교인들이 움직이도록 하면 오히려 소그룹 사역은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4명, 5명, 7, 8명이 모여서 할 일들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해왔던 많은 일들 가운데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거, 또 비전교회를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속회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에 거기에 맞춰서 생명나무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거는 전도를 대상하는 사람들에게 나눔의 일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비전교회를 위해서는 성탄절에 맞추어서 사랑의 온도계 이거를 전하는 이런 운동들을 해요. 그것이 뭐 교회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속회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 사회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 효과도 있는 거고 교회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저희 교회는 우리 호남 지역이 미자그리 교회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10개 정도 리모델링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리모델링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교인들이 돈도 지원하지만 몸으로 움직여서 하고 이처럼 이제 홀리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웨슬리 봉사 사역 팀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활동하는데 살아있는 소그룹은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이 관리적인 차원인데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삶을 나누고 도와주고 영혼을 돌봐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심이 교회 쪽으로 흘러오도록 하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소그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독님이 사실은 감리교 서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소그룹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지역사회 필요에 따라서 사역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적은 교회들도 각자 교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자기화하는 일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것은
호남 선교회가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동안 감독님께서 그 재개척 학교 같은 걸 통해서 미자립 교회나 비전 교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19 시대 더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인데 연회적으로 그러한 어려운 교회들을 위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호남특별연회 같은 경우에는 한 60% 이상이 비전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보면서 뭘 느꼈냐면 중요한 건 목사들의 신앙이에요. 예. 목사들이 살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주눅 들어 있거든지 패배주의적 사고의식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목사 부부 산상송회를 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 비전 교회가 사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소그룹 사역은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유리합니다. 네. 예, 유리한 이유는 목사님들이 실제로 소그룹에 영향을 미쳐서 저분들이 움직이는데 늘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 사역의 핵심 그 사역의 원리는 돌보고 세워서 정인되는 이 트라이앵글 미니스트리인데 이걸 큰 교회는 단임 목사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단임 목사님이 그들과 함께 같이 움직여서 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게 미쳐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호남특별연회 안에 지금 저 시골교회라든지 작은 교회일 때 사역적인 협력을 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요. 그래서 교회는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함께 모여서 같이 팀 사역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그것이 순환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 제가 전력을 다하고 지금 호남특별연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 가장 선교적 그 영향력이 열려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초 작업을 놓는 일을 위해서 제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감리교회는 한 팀이다. 그래서 저 서울 지역이라든지 다른 연회의 큰 교회들 가지고 있는 선교적 에너지 열정들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적 전략 지도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 해 주십시오. 이런 지역에 이렇게 면 단위의 군 단위의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세울 만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전략 지도를 공유하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 관심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곳에서 이제 전도의 열기가 아예 전 우리 한국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이 작업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감독님의 비전이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정말 심히 어려운 그런 때고요. 특별히 교회 개척이 정말 어려운 그런 때인데 그다음에 교회적으로는 분립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시대 교회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좀 어떻게 그걸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 2번이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저 교회가 돈을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너 가서 개척을 해라. 이제 그런 경우를 통해서 사람의 편차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개척은 그 역량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분립개척 방향밖에 없다. 영생교회가 이제 내년이 50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이 교회 오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비전을 몇 가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가 분립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모현 영생교회를
분립개척에서 다음 주부터 저 모현동에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게 있어요. 그게 월삭절 헌금을 계속 저축을 해서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계속해서 분립개척을 하려면 우리 교인들까지 띄워줘야 하기 때문에 먼 데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익산의 변두리 모현동 쪽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교회를 한 6억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거기에 갈 사람들을 준비시켰고,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쭉 받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인들이 그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데리고 있던 부목사 8년 동안 함께 훈련을 했고 그동안의 준비를 이렇게 해서 그분을 보내고, 그래서 교회를 준비하고 교인들 갈 사람들을 보내고, 아직 표시는 안 했지만 장로님 2분을 보내려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30가정 이상이 돼서 교회가 그래도 기능할 수 있도록 돼줘야 그 교회가 제대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가 그쪽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제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저도 걱정이 돼요. 교회를 다 준비해주고 교인을 보내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거기에 담임하고 있는 이 부목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건 지난번에 서번트 리더십에서 제가 많이 배운 겁니다. 전에 왜 대전에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오는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매를 맺게 됐는데, 아마 이제 앞으로 익산 지역의 모현 영생교회가 분립개척한 모델로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 감리교회에 질문해오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동적인 말씀이고요. 이것은 감독님의 비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제 생존하려면 큰 교회를 좋은 교회로 나눠서 함께 생존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그런 중요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 개척도 필요한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사역의 개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큰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자기 역량에 따라서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데 쓰인다면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